미래통합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윤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난감히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그리고 청풍요월의 고장, 양반의 고장 그리고 충전의 고장, 이것에 와서 저희가 제3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를 드리기 위해서 대전에 왔습니다. 지난 대전 시민께서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50%에 육박하는 굉장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공개치를 믿지 못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민주당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에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례. 바로 오늘로 비대위가 출범한 지 꼭 닷새째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 패배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비대위원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권과 영원함을 돌면서 사죄와 참회의 선배를 올리고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회초리도 맞았습니다. 저희 민주당 국민과 함께 울면서 함께 다짐했습니다. 제발 싸우지들 마라. 제발 백번 싸움 하지 마라. 처음부터 아주 황골탈퇴해서 다시 시작해라. 그런 국민 여러분의 충고와 격려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역사적인 이 대전에 와서 역사적인 출발을 예고하는 3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합니다. 철저하고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 혁신과 새정치 실현의 설계도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새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총체적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성공하려면 야당이 야당다워야 합니다. 야당이 야당다우려면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 이제 다시 야당다운 야당, 더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크나큰 소원에 반드시 보답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민주당은 혁신 비대위 민심의 회초리를 막기 위해서 또 대전에 왔습니다. 저는 이번 1월 국회를 민생과 변화의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국회 쇄신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금 폐지를 비롯해서 국회 쇄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대전 출신 박봉계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미 합의해 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쇄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의 입법권을 부여하여 이 쇄신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화를 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책임성과 신뢰를 높은 그런 국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것을 강력한 정당으로서 또 유연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인생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동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이동욱 후보자의 파렴치한 행각과 비사실이 그야말로 전입가경입니다. 성매매 권유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후원 물론이고 위장전입, 횡령, 운전 셔틀, 옷 셔틀 정말 언급하기도 민망한 제보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압박해서는 물론이고 진보 보수가 구분 없이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그런 비판이 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국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최대 의무라고 박근혜 당선인께서 강조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위법, 탈법, 불법을 이삼은 무자격자에게 과연 기본권 수호를 믿고 맡겨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적 개탄과 공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이동욱 후보자를 과연 청문회장에 들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간 정쟁 차원의 발목 잡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느냐 그런 인사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또 민주당은 민주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적 검증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하기보다는 부적자를 조속히 사퇴시켜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액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금액, 그 피해 금액이 너무 피해에 비해서 받을 금액이 너무 적다. 그야말로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이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직접 피해 금액에 주민신고액에 비해서 11.8%에 불과하다는 것도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초당적 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회 관련된 특위가 여당의 반대에 의해서 지난 12월 말로 중지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다시 우리 특위를 구성하기로 태안유류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합의는 해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삼성과 현대 유류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상민 위원장은 물론이지만 우리 박봉계 의원 또 충남도당 위원장을 계시는 양승조 위원장께서 그야말로 국회 보낼 때마다 매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 국회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는 1월 임시국회부터 지원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름 유출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피해 보상에 적극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충남에 내려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의 대선에서 충청권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한 리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번 대선에서도 충청권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대선에 패배했다.
저희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충청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어제 보도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 이제 국정조사로 책임 규명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담당한 보호 설계에서 시공, 보수공사는 물론이고 환경부에서 담당한 수질 문제까지 부실투성이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것이 허위다. 그 주장을 학자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정부 관계자의 그동안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평가입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호 가운데 2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세굴 방지용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습니다. 그리고 합천 창릉보는 바닥 보호공 유실 면적이 3,800 평방미터에 달했습니다.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도 심각합니다. 창녕 함안보는 깊이 20m까지 파였습니다. 11개 보는 보수공사로 부실해서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 시 6개 보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문 안전성도 심각합니다. 7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종 조건을 잘못 적용 설계해서 수문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4대강에 설치된 보는 폭탄입니다. 구조물 곳곳에 균열과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수질 관리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 안에 물을 가둬두면 수질 관리는 어렵습니다. 수질을 자연 정화시키는 머레톱을 어조리 준설하는 것도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설계 적용도 잘못됐지만 이런 식의 보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기관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정부가 아니라면 박근혜 당선인은 전 정부의 잘못을 빨리 털고 가는 결단을 내려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또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했던 하면 안 된다는 사업이었습니까? 전 국민이 4대강 사업은 부당하다 하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은 온갖 소리로 거짓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고 그렇게 처절하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이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의 꼭대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 4대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박근혜 당선자는 4대강 문제 처리에 대해서 우리 야당과 협의해서 국민의 억울함과 분노를 달래는 일에 앞장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배재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정치 검찰, 정치 경찰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정수정학회와 MBC 관계자들이 모여서 MBC 및 부산일보의 그 지분 매각과 이를 통한 대선 개입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 신문 최성진 기자를 오늘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7일 정수정학회 MBC 지분 매각 논의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재철 최필립 이사장과 그다음에 이진수 본부장 등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명백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언론노조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최성진 기자는 반면 오늘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MBC는 15일 김재철 사장이 고발 뉴스를 진행해온 손바닥 뉴스의 이상호 기자를 끝내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정권 교체기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털고 갈 것이 있으면 제대로 털고 가야 됩니다. 온 국민이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정치 검찰, 정치 경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훌륭한 경찰과 검찰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시고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우리 비대위원장님 및 비대위원님들 출범하시자마자 각 지역을 도시면서 이렇게 쓴소리 말을 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과 그런 말씀을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또 박기철 원내대표님 비대위원님들 가시면서 순소리 듣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시고 또 어쩌면 책임으로부터 이번에 저같이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직접 오히려 현장을 보여드리는데 충무스럽게도 저희들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들한테 열심히 보필을 하고 특히 대전 시당은 비대위원장님 이번 비대위 체제에 하시는 곳에 곳곳에 모든 걸 다 보필하고 열심히 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신 김에 저희 지역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근혜 당선인이 또 새누리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학벨트 쟁점이 되는 과학벨트 부지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다.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에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분명히 담아 있는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반영이 됐는데 과학벨트 부지미비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50%를 대전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결국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고 이것을 볼 때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 때의 과학벨트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허구였고 거짓말이었고 또 눈속임이었다 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과학벨트가 이번 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되면 이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여 있고 또 폐류를 겪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이기보다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의 여망이 과학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또 다른 경제국들과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부지매입이 이번에 확정이 돼야 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읍소하고 다니면서 반드시 이번 예산의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반영이 될 것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기술계의 열망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님 및 비대위원님들께서 새누리당 및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을 좀 해주시고 우리 당의 당력을 좀 모아서 반드시 이번 추경이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지급보증을 지급보증을 했으라도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집안조사, 묵줄기조사 같은 가속기가 들어서는 그런 사전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님이 비대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력을 모아서 꼭 관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님이 조은진 대표님, 비대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양승조 의원님,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님 참석해 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희사 비대위원장님, 박기춘 원내대표님, 여러 비대위원들,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 동료들 진심으로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도민들 여러분께서 지난 대선 때 많은 소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원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 정권 교체의 엎은 열망에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기춘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서해안 유류피해 그 사정 재판 결과가 정말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물론 입증책이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청구한 액수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과 정부의 성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충남 도민이 함께 촉구합니다. 또한 그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를 충청도 문제가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모두 강범에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과학부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거점 지구권이 아니라 기능 지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뚜렷한 그 방안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방안을 내놓고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해 줄 것을 충남 도민으로서 대전 시민가족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비대위원님들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과학벨트와 서해안 유류 피해 말씀은 우리 이상민 의원님과 양승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12개 항목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의 부실을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왜 정권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서야 이제 와서 발표를 하는지 참 궁금해 따릅니다.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누나를 그려놓지 않는 활용 점정의 마지막을 하지 않은 그런 감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공주보를 포함해서 전국 16개 4대강을 보중에 15개 보가 그 지반이 심화되는 등의 설계부터 공사비, 사업비의 부실, 집행 여러 등등의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형법상에 나오는 모든 범죄가 종합적으로 백화점 세트처럼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한번 판례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자로 하는 대국민 사기 범죄가 저는 시작이 됐다. 그 전말이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감사 결과의 발표로 끝낼 일이 아니라 당장 사직 당국에 이 내용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비대위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 점에 대한 심도 깊은 대책과 촉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4대강 사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재벌 건설 회사와의 담화 문제입니다. 수차례
감사원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재벌 건설 회사만 배 돌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다시 치밀하게 재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의 역사성, 전통성을 빼고 나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심을 확인하시고 이것이 잘 반영된 재창당 수준의 개혁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제 지역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님, 양승조 위원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3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지역정당인 자유선정당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체가 되고 합당이 되면서 양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해산이 있으면은 야당인 민주당, 지역당인 자유선진당이 반쪽씩 이렇게 대립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양당이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부 눈치를 보고 아무 얘기 못합니다. 이런 틈새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역 해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학벨트 문제라든가 또 도청 이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 유류 피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당해서 지역 해산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학벨트 부지메이트만 하더라도 현재 전액을 하겠다고 합당당이 주장합니다만은 이것이 허위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민심을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다.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만에 친정인 민주당에 합당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작은 힘이나마 당이 재건되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